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시장은 로봇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에너지 쪽으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10만원, 20만원까지 쭉쭉 달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갖는 거지만 주변 상황 살짝 살펴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2%까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거 하니? 알테오젠이 그동안 돈을 잘 벌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쭉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로열티를 스트에서 5%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2%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주가가 꽝 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1월 초에 바이오 쪽은 JP모건 컨퍼런스라는 엄청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어요, 기술이 좋아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계약을 맺게 되는 건데, 계약을 맺었습니다. GSK와 4,200억의 기술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1에서 한 2조 정도 대형 계약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를 풀풀 풍겼는데 터진 거 보니까 5천억도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쫙 하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박살나니까 코스닥이 박살나고요. 코스닥과 함께 바이오 ETF 쪽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바이오 쪽은 완전히 죽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밑으로 주가가 쫙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더란 말이죠. 어제 밑꼬리 길게 당길 때, 이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이때 흐름을 보니까 프로그램 순매수가 쫙 붙어주는데, 위로 붙어주는데, 그런데 주가가 쫙 빠지더란 말이죠. 주가의 움직임은 누가 통제합니까? 프로그램이 통제하는데 말이죠. 오늘도 프로그램이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거짓 신호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밑꼬리 달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였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세 매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패권 싸움을 할 때 얘네들이 미사일을 최악의 수준으로는 미사일 이렇게 날릴 거 아닙니까? 이 중간에서 요격을 해야겠죠. 그걸 그린란드에서 중간에서 요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골든돔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시행하고 있는 건 골든돔 것과 황금함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골든돔의 일환이죠.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를 자기네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심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명분이고 메인은 이거죠.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으니까 계속해서 항해가 가능하게 되는, 북극 항해가 가능해집니다. 그 항로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하처럼 거기에 관세 받아 먹겠다 이거예요. 중간에 통행세 받아 먹겠다. 그래서 남의 땅을 먹겠다라고 하니까 유럽에서 난리를 쳤고, 유럽 8개국에서 파견이 나갔죠. 그린란드로. 그랬더니만 거기다 대고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보복 관세 매기겠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값이 뛴다는 이야기는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에 녹록한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건 원투데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움직이고 다음 달부터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관세가 한 방에 매겨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겨질 거고 그 사이에 서로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알고 가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화면 2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메시지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채팅방이라고 메시지 적어서 넘겨주시면 저희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저는 다시 두산으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국형 인공태양 설계한다. 올해 돈을 때려 붓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짝 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앞으로 쭉쭉 성장해 나갈 만한 건지. 지금 AI가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AI의 패권을 먹는 데가 세계의 패권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AI 패권을 위해서 쫙 달려가고 있는데 중국이 따라오니까 중국 모가지를 빵 하고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반도체 막았었죠. 그래픽카드 막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쫓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뭘 했어요?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흔들리죠. 왜요? 베네수엘라의 퍼센트가 중국으로 가고요. 이란의 퍼센트가 중국으로 갑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고요.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묻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얘네들이 팔 데가 없잖아요. 중국에 싼 값으로 원유를 넘기겠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건비도 쌌고. 미국이 그걸 쳐버린 겁니다. 왜 지금 쳤죠?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잖아요.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에너지 전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힘의 개편은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죠. 발전소 내놔라. 그러니까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이건 조금 불합리하지.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아 니네가 직접 돈을 내서 발전소를 짓도록 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기왕에 짓는 거 뭘로 짓겠어? 핵발전소 지을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로 파리 기후협약에 따르면 핵발전소는 청정에너지입니다. 뭐 아무튼 청정에너지고 그래서 SMR 쪽으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힘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건 원투데이로 가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 원투데이로 가는 내용이 뭐 있어요? 우리 기술. 그래서 저 내용과 함께 우리 기술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죠? 지금 투자주의 떴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오죠. 뭐로 이야기가 갑니까? 인공태양.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정답이 인공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력발전소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화력발전소를 하니까 기후가 너무 더워지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력태양광으로 갑니다. 풍력태양광으로 가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때려부으면 거기에 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나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핵 에너지로 가야겠네? 원자력 에너지로 가야겠네? 원자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 터지면 난리가 나네? 그래서 SMR로 갑니다. SMR이 뭐예요? 조그만 핵발전소 여러 개 모듈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발전소 하나 터지면은 거기가 일대가 작살이 나지만 핵발전소를 조그맣게 여러 개를 만들면 하나 터지더라도 하나가 완벽하게 보완해 놓는다면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피해가 줄어들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SMR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인공태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는 화력발전선을 막은 거죠. 그리고 지금 AI의 발전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가스터빈 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가스터빈을 구매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이해가죠? 그래서 가스터빈은 당분간 계속해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주를 많이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SMR로 못 넘어가니까. SMR로 넘어가는데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를 뭘로 메꿔야겠습니까? 가스터빈으로 메꿀 거거든요. 근데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까? 아니거든요.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는 세 가지가 메인으로 잡고 있어요. 세 개 회사가. 근데 얘네들이 3년치 수주가 이미 넘었죠. 그래서 물량 납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온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쪽에서는 응애 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 개 회사가 모두들이 그걸 다 먹고 물량을 다 먹어서 3년 동안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데 더 필요한 상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빵빵빵빵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으로 넘어가요. SMR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 발전소 쪽의 테마 흐름을 보면 우리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테마의 자금 흐름입니다. 어쨌거나 메인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두 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인공태양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인공태양으로 가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엮이죠. 지난 23년도 5월달 뉴스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공태양 제작에 한 획을 그었거든요. 얘는 에너지 쪽으로 안 엮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기술 측면에서도 봤지만 돈이 테마로 흘러가거든요. 그 테마가 어디로 흘러갔냐면 다원시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원시스가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겠죠. 다만 차이는 있겠죠. 우리 기술은 바로 실물로 이어지는 거고 다원시스는 이제 진행하는 그 연구 단계 쪽에 있는 거니까 테마가. 그러니까 얘도 급등이 그 당분간 나올 겁니다. 하지만 메인에는 뭐가 있어요?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당연 여기 지금 전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다들 여기에서 고심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쭉쭉 튕겨져서 올라갈 만한 이슈이니까 계속 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면 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누가 이끌었어요? 외국인이 이끌었어요. 그때 우리는 털립니다.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잠을 잘 때 뭐 하고 있어요? 개미들은 열심히 사 모으죠. 그리고 주가가 정작 올라갈 때는 다 팝니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에 못 보는 거죠. 못 벌어요. 이건 누가 법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요. 심리 싸움입니다.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주력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개미들은 반드시 털리게 되어 있다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미의 휩쓸림에 쏠려가지 않도록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팔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다만 제 영상만 보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팔지 못하도록 다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채팅방에서 영상 하단에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메시지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채팅방이라고 메시지 적어서 넘겨주시면 저희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서 버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보신다면 이 흐름이 원데이 투데이로 갈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상장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털리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어쨌다 저쨌다 내용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못 버팁니다. 시장에 충격이 와서 빠지는 건지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건지 세력이 도망가는 건지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 오시면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외부 상황이 흔들림에 따라서 이게 주가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로 전이가 되었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시 바닥에 왔을 때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기도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분들 화면 2번 톡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팅방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